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요일입니다. 금요일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진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1.3%가량 상승하는 중이고 코스닥 지수도 0.8%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두 기업 모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상한가 종목은 딱 한 가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주주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로 들어선 모습이고 사실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바이오 관련주들 개별 호재뿐만 아니라 또 미중 무역 분쟁 간의 갈등으로 또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대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니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께 오늘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도 굉장히 기분 좋지만 다음 주 시장은 더 좋을 것이라는데 왜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 지금 잠시 전문가님 모시고 돌아올 테니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시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말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오늘 이틀 만에 방송하는 느낌인데, 네. 또 방송할 때는, 며칠 정도 쉬다가 방송하고 싶다. 이러다가 또 어제 방송 안 하니까 또 심심하기도 하고. 방송을 안 하니까 허전하시죠? 네, 또 허전하더고요, 또 느낌이.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도 네. 일주일에 2번은 쉬어야 합니다. 두 번은 그렇습니다. 쉬어야 이 머리도 돌아가죠, 느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희가 좀 재정비를 하고 왔는데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은 되게 투심이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네. 시장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좀 저 TCC 스틸 어. 또 돈은 스틸 가고 있어요. TCC 스틸이 3% 정도 네. 빠지고 있는데 네네. 그냥 이야기하지 말까요, 전문가님? 아니요, 얘기해야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계속 TCC 스틸에 대해서 얘기해놨는데 얘기 네. 안 하는 건 좀 그렇죠. 지금 TCC 스틸이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좀 매도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관들이 이제까지 13일 동안 그중에서 한 번 빼고 12일 동안 매집을 하고 있어요, 기관이. 네. 지금 기관이 계속 순매수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분 1초 그 시간대 그 호가창만 보고 판단하시지만 장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관들이 그동안 13일 동안 엊그제 한 번 매도를 하고 나서는 계속 순매수를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뺐죠. 외국인들은 이 회사의 가치성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빼는 것보다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외국인들도 다른 쪽으로 수급을 이탈해 간 것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던짐으로 따라가지고 5%까지 빠졌던 TCC는 지금 3.30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오늘도 순매수가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낙폭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2차 전지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도 다 하나씩 다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남은 시간 동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LG에너지 솔루션만 하락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네네네네.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엊그제였죠? 네. 엊그제 하필이면 우리가 또 방송 쉬는 날.
또 에코프로가 10%까지 상승하고 에코프로 BM도 5%까지 상승하고 네. 그 엊그제 2차 전지 우량주들만 다 상승했었잖아요. 또 방송 안 나온 날. 네. 그날 계속 2차 전지가 상승했는데 근데 그날은 이제 그날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상승하지 못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특정 우량주들이 상승했었고 테슬라가 인도 판매량이 증가가 됨에 따라 가지고 그 후에 2차 전지들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이제부터는 기술주 쪽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간밤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수요일도 그 조기 폐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또 휴장을 했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몇 가지 발언을 했고 전문가님이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발언을 했냐 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둔화의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 즉 이제 물가 상승률 둔화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날짜를 아직 말할 수는 없다라고 약간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은 이 부분을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6월 민간 고용이 또 발표가 됐는데 15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즉 미국의 고용이 그동안 좋다 했는데 다시 한번 그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모습이 최근 고용과 실업 동향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으니 이 두 부분이 모두 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는 연고점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적 발표 날이에요. 전문가님은 저기 학교 다니실 때 네. 성적이 좋으셨나요? 저요? 제가 예배도요. 선정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말이 더듬거리네. 예상치 못한 얘기를 나와가지고.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보통은 전문가님. 했습니다. 보통은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삼성전자, LG전자가 얼마나 모범생입니까? 그럼요. 모범생이죠. 그래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주니 오늘도 굉장히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주들 대표주들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지금 아무래도 디램 감산을 한 지 몇 달 만에 이제 다시 디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램 공급 부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이것이 바로 실적을 견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계속해서 화랑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은 건지 오늘 장에도 삼성전자 상승 기분 좋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삼성전자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보다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삼성 주가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고점은 뚫었거든요. 이번에 전고점은 뚫었고요. 그래서 네. 삼성이 그동안 시적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솔직히. 근데 네. 삼성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무조건 삼성전자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환율이 1380, 1378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계속 떨어질수록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 주가를 계속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오늘 삼성이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삼성 주가가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오늘 삼성은 꼭 구해졌을 겁니다. 실적이 잘 나왔어도. 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정책감이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오늘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두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서 환경 조건이 맞춰지면서 삼성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이 10만 원 간다, 11만 원 간다.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10만 전자, 11만 전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 반도체 쪽에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 생각한 것처럼 반도체가 삼성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AI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윤진 아나운서가 갖고 온 이 반도체 섹터 목록을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서 제일 매우 좀 땡기고 자기 소개를 하는 종목은 한미 반도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만약에 차익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DM 관련주로 인해서 상승한 건 별로 없거든요. AI하고 HBM 메모리を통해 가지고 상승한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리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장 막판대 때 또 빠질지도 몰라요. 그만큼 좀 변동성이 있는 게 한미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여기서 좋게 보는 거는 네. 복합 테마하고 여러 가지 좋게 보는 거는 예이저스의
그다음에 테크윙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테크윙은 좀 차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주에서 테크윙이 많이 올라갔었고 여기서 제일 좋게 보는 건 이수페타시스하고 제주반도체하고 예이저세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보여드리는 종목들 중에 뭐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했던 종목은 아마 한미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 그쵸. 한미반도체는 뭐 앞으로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엔비디아가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같이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아무래도 뭐 메모리 디램 반도체 관련주로 올랐다기보다는 그동안 HBM 관련주로서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뭐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크게 수혜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크윙도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종목은 세 가지 이수페타시스와 레이저셀, 제주반도체 세 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5배가 뛰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86,400원 선을 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바라봤던 2021년 1월작 최고점이 96,8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8만 전자 왔다 갔다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6,000원대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삼성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신 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금리 인하가 삼성 주가의 10만까지는 끌 거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에 금리 인하가 제로금리 때도 삼성 주가가 최고로 많이 올라가봤자 네. 98,000원인가 10만 천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저는 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 고금리가 5.50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 3번 해봤자 금리 인하는 베이비 스텝으로 할지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지 어차피 3번은 나눈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고금리입니다. 그러면 그 고금리에 따라서 고금리가 금리 인하를 해도 고금리는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지표가 둔화가 되면은 시장이 좋은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금리 인하를 내리고 나서 지표가 또 둔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시장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삼성전자 10만, 9만까지 보자 이렇게는 볼 수는 있겠지만 9만 8천, 10만까지 가고 나서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나서는 제휴 소멸로 또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지금도 급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뭐 그렇지. 당장 10만 원을 바라보기는 조금 무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가 되고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고 가장 사랑하는 이 삼성전자 주가를 많이 매수를 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뭐 9만 원대 후반까지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올해 안에 아무리 하더라도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뚫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못 나올 동안 뭐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다시 삼성전자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보도를 내놨고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수급 다 빠졌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이 기자 양반이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언론들이 더 설레발을 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요. 언론 왜 그래 도대체. 그래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지금은 사야 할 때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맨날 사야 하는데 주가만 했습니다. 올라가면 맨날 사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언제 테스트를 통과할지 모르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이 인증 완료 목표가 8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이번에 또 HBM 개발팀을 신설해서 AI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임원들이 최근에 또 자사주를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역시나 전문가님 말씀처럼 앞으로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네,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삼성은. 그래요. 뭐 이런 네.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아니 근데 삼성전자 솔직히 환율 올라가면은요 이런 이슈가 있어도 안 올라가요. 외국인들이 빼면은 기관도 빼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맞아요. 사실 삼성전자 그동안 아무리 호재가 있었어도 안 그럼요. 올랐거든요. 예전에 그 아나운서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저번에 그 작년 4월 달이었습니다. 네. 작년 4월 달 삼성 주가가 영업이익이 10조 원이었어요. 어. 그럼 그때 10조 원일 때 삼성전자 주가는 3% 빠졌어요. 어머. 그때 환율이 1,390원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도 네. 그때 갑자기 품절주로
주구사, 양지사 갔는지만 올라가고요. 양지사만 올라가고 네. 삼성전자 주가는 확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시장 환경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최근에는 환율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호재를 정말 진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또 삼성 이제 자산주 매부 주가 산수 삼성 10만까지 가셨다 또 이런 얘기 맨날 나오고 그래요. 떨어지면 가만히 이렇게 숨어 있고. 아유. 그래요. 사실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증권사의 분석이 주가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치. 우리 전문가님은 뭐 주가의 흐름보다 더 앞서 나간다 그런 뜻입니까? 너무 빨리 앞서가지고 문제긴 한데요. 너무 빨리 앞서가지고 문제긴 한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그때 결과적인 상황이 오는 것보다 미리미리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가에 더 선행해서 앞으로의 예측을 해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뭐 2차 전지가 반등할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빨리 해주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것을 목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또 하나의 실적 우등생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LG가. 진짜. 그래요. 뭐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LG전자의 가전 제품 굉장히 선방했고요. 이번에 제습기하고 물 세탁하고 똑같은 거 하나로 나왔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위에 가습기하고 위에 제습기하고 밑에는 세탁 건조기? 물만 이렇게 건조기구나. 건조기. 위에 건조기하고 네. 이 밑에 그 세탁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네. 요즘은 와 일체형? 일체형으로 다 됩니다. 그래요. 뭐 근데- 바꾸실 생각 있나요? 아니요, 그 바꿀 생각 없습니다. 하도 우리 윤지 아나운서가 무료로 한다고 해가지고 자린고비 전문가님 자린고비로 소문났는데 이 잘못하다 아나운서님 때문에 하천에 가가지고 빨리 이렇게 하게 생겼어요. 자, 저희가 무료로 모든 정보를 또 드리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이 이 부분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뭐 무료로 드리는 게 사실이니까 뭐나 이슬만 먹고 살지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뭐 한 6시간 이상을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 6시간의 자료를 1시간의 방송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뭐 해봤는데 성적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뭐 다른 그룹주들도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같은 다른 그룹주들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도 뒷부분에 좀 넣어놨으니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또 ESS용 배터리를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어라 에너지와 함께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다는 소식이 근데 들려왔습니다. 오늘 또 공문이 또 떴죠. 곡물? 네, 공문. 공문이 아니고 공문. 공문. 공문이 떴어요. 네, 공문이 떴는데 어떤- 삼성 SDI에서 이걸 풍문이하고 그래요? 풍문이하고 떴습니다. 아까 전에. 근데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 맞다고. 장기 공급 계약인데 네. 아직까지 삼성 SDI가 네.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지어진 사항이 없다. 그러면 아.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군요. 네네네. 아직 확정은 아니하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떴습니다. 이 기사는 어제 저녁에 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단독 보도 뜨는 기사들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 기사 단독으로 떴을 거예요. 나도 어제는 봤거든요, 이거를.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ESS가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ES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ESS. ES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과거 엊그제 테슬라의 주가 상승력을 높인 게 ESS예요. 이게 매출액이 거의 네. 40%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의. 그래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 매출까지 해가지고 이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기대감이 상승이 됐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공문이 뜬 건데 삼성 SDI 자체적으로 공문이 뜬 거예요. 네. 공시에 뜬 거예요. 공시가 이제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상응된 건 없다. 하지만
확인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ESS 관련주도 계속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테슬라 분기 실적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실적 발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삼성 HDI가 ESS 이거에 대해서 계약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은 이 ESS 관련주는 지금 가지고 있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중 NCS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ESS 관련해서 테슬라가 ESS 부문 매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라는 뉴스에 더불어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삼성 SDI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여부까지도 향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유망하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우리 배터리 기업들 얘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28년에 건식 코팅을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습식 코팅 방식보다 친환경적이고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도 훨씬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술 테슬라와 폭스바겐도 아직 상용화를 성공을 못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지금 LG엔솔 영업이익도 2분기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LG엔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건식 전극 기술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미 LG엔솔이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어요. 이미 만들어 만들어 놨는데 네. 아직까지 기술력은 더 확보하려고 더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건신전극에 대해서 네.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더 확인을 해보겠다. 원래 사업가들은 만든 거 바로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내놓고 투자를 받았는데 다음 회사 만약에 중국에서 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만들면은 약간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고 이미 만들어놨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하려고 이 언론에다가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선생님 이 부분도 정말 테슬라하고 폭스바겐이 하지 못하는 거야. LG에너지솔루션이 이걸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흑자 전환이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주 무기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파워데이 원통형 4680 배터리의 양상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양상을 시작하고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계속 수요가 증가될수록 또 공급이 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에 발표하기 전에 또 라이벌이 어딥니까? 삼성 SDI죠. 그렇죠. 삼성 SDI입니다. 그럼 삼성 SDI에서도 4680 원통형 배터리 부분으로 또다시 같이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발표함에 따라서 기대감에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LG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서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것이다. 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이제 준비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걸로 해서 수입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마진이 많이 남기고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요. 우리 아나운서님 갖고 오신 것처럼 이제 건식 콘틱. 이 건식 코팅을 사용하여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파워다에 시작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파워다부터 이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은 순이익이 가이던스. 이 가이던스, 이 가이던스를 향해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이 부분은 주가가 상승할 거고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해도 지금 이미 나온 지난 실적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을 수밖에 없다는 걸 시장에서 모두 당연하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실적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 이번에 건식 코팅 상용화에 대한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지만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다음 달부터 테슬라의 납품이 기대되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최초로 생산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는 재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호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와닿지는 않는데 굉장히 이게 역대급 호재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테슬라 모델 Y를 정부 조달 품목에 처음으로 포함을 시켰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테슬라가 중국에 완전 자율주행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8월에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8월 8일에 공개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중국의 자율주행이 열심히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로 굉장히 이렇게 협력 관계가 공고해지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포착이 되는 것 같고 자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테슬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독일에서 테슬라의 공장 증축 공사가 허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환경 문제에 부딪혀서 그동안 허가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이 또 허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5거래일 동안 26%, 일주일 동안 26% 올랐고 지난 4월 최저치 찍었는데 그 이후로 벌써 70%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청자들이 야 어떤 TV 전문가도 테슬라 얘기하다 하는데 나는 4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테슬라 때문에. 너무 빨리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빨리 얘기하죠. 그때 최저치 찍은 게 160 몇 달이었어요. 와. 140 몇 달인가? 맞아요. 14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140달러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와.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테슬라 주가 사세요. 테슬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난 참내 진짜 말이 안 돼가지고 테슬라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테슬라가 전기차가 판매가 된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면 역발상. 그러니까 차가 많이 못 팔렸다는 걸 알고 있고 차가 많이 못 팔렸을 거라는 걸 시장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게 호재다. 이쯤데 역발상이라고 있으면은 이 역발상 이거 발음을 좀 그걸 부탁드린 건데. 역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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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역발상. 요게 아니고 역발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 보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방송을 통해서 어차피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없었건 전기차가 판매량이 둔화가 된 건 알고 있고 네. 에코프 2차 전지 성적표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2차 전지 성적표 안 봐도 뻔해요. 그게 장점이고 또 트럼프가 막 나와가지고 막 인플레이션 유아 바이영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트럼프가 전기차 부시지 못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2차 전지 주가가 시장 영향에 따라 가지고 가끔 안 맞아서 떨어질 때가 되면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뭐 2차 전지 선제표가 어쩌고 저쩌고 아유 지겨워. 그러니까 이거를 테슬라가 이번에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전기차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언론에서는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공포의 분위기 조성하지만 네. 테슬라는 이미 해냈잖아요. 테슬라 판매치 인도양 판매수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네. 물론 작년 분기보다는 좀 떨어졌긴 했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큼 선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차 전지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수요하고 공급이 증가가 되면은 2차 전지 관련주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2차 전지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뭐 그동안 너무나 많이 눌려 있었고 아직 투심이 2차 전지로의 투심이 완전히 개선되지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호재가 아직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유럽연합에서 관세 정책 관련해서 또 발표가 됐는데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47% 관세를 잠정 확정 지었고 5일부터 적용을 이미 시작을 이제 언제죠?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의 유럽향 전기차 수출이 거의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곧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채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텐데 메이드 인 코리아. 와 이런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아직 그만큼의 반응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재료가 상승하지 않았을 뿐이다. 네. 그리고 엊그제 보십시오. 엊그제
그동안 계속 조정이 됐었던 게 절반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네. LNF. 근데 그때 진짜 LNF 9%, 12% 이상 상승할 때 그날 방송 못 나온 게 한입니다.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안 나오는 LNF가 13%까지 상승하고. 이상하게 저희가 방송에 안 나오는 날에만 그러니까요. 2차 전지가 자꾸 올라요. 그러니까요. 무슨 이게 귀신 같은 장난이야. 응? 청개구리 같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님이 아쉬워하셨는데 뭐 어쨌든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님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일부러 가져온 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2차 전지에 관한 너무나도 좋은 이슈들이 많아서 가져와 봤어요. KB증권에서는 2차 전지 이제야 주가와 펀더멘털의 괴리가 이제야 좀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이제서야 얘기하고 있어. 이제야 좀 괴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제야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좋을 뿐더러 경쟁력 있는 신차들이 잇따라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호재로 짚어줬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일 텐데 전문가님이 뭐 트럼프가 전기차 부술 일은 없다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전기차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2차 전지 있어봤자 환경 규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얘기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가 앞으로 어차피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어느 정도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전기차는 사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앞으로 수요가 증가가 된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가 되는데 이거를 중국한테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은 트럼프 리스크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잖아요. 네. 그럼 저는 지지율 높이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했던 걸 약점을 잡을 겁니다. 약점을 잡아요. 그래야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하던 그 정책에 대해서 약점을 잡아야 저한테 지지율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부셔버리겠다. 중국하고 미국이 왜 사이가 안 좋아진지 아냐? 바이든 대통령 본인 때문에 이렇게 2차 전 중국이 더 안 좋아진 거다. 네. 그렇게 되면 나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국하고도 교류하겠다. 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 이게 말이 계속 바뀌는 정치인이죠.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제 지지율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할 뿐 문제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한테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예전에 트럼프가 중국을 엄청나게 이렇게 때리면서 막 지지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트럼프는 그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때리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건데 그게 명분이 2차 전지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하고 정치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어느 정도 폐기를 하겠다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는 미국 개정법에 따라 가지고 제가 뭐 일바독 좀 공부는 했는데 미국 개정법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향후 10년 동안 수정은 못 합니다. 그래요? 네, 수정 못 하고 그 안에 있는 옵션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옵션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신 그 안에 자동차 부품에 여기에 보증금 얼마, 여기에 얼마, 보조세 얼마 이런 부분만 조금이 수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일 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자 양반들이 너무 일 크게 벌리지 마세요. 무조건 뭐 2차 전지 떨어지면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쓸데없나? 일단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가 대통령 돼도 2차 전지는 올라갑니다. 왜? 이 2차 전지 전기 자동차는 중국이 다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뭐 중국은 뭐 마진도 많이 남고 이렇게 마진은 남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제조를 하니까 오히려 마진이 남을 수밖에 없죠. 직접 제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에 들어가는 걸 막을 사람이 저는 사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사이익이 될 거고 2차 전지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나 2차 전지에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에 그다지 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사실은 중국이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영향력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일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얼마나 그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인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좀 때리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영향력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역시나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그런 전기차 친환경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 친환경으로의 변화는 막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으니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2차 전지 좀 약간 불안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셔도 걱정을 덜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뭐가 걱정이에요, 솔직히. 뭐가 걱정입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지표도 다 좋게 나오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참 그게 문제예요. 언론인들도 그게 문제입니다. 네. 뭐냐면은 어제 FOMC 의사록이 5월 달에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매판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근데 5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5월 달에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 걸로 그거 가지고 회의를 한 건데 네. 앞으로 고금리 유지가 될 수가 있대.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왜? 그게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지표들이 다 둔화돼서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6월 달에 FOMC 연준 의원들이 회의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이고 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구체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냥 횡보 중에 상승하기 전에 횡보 중에 일어나는 이슈인 것뿐이지 우상향으로 가는 걸 절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FOMC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됐는데 사실 FOMC 회의록이라는 게 한 달도 더 전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공개가 한 달 뒤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6월에는 각종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가까워지는 지표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FOMC 회의록에 반영되는 건 또 한 달 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발표된 회의록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방두도 말입니다. 네. 나방두도 그 캠프회의장 가면 나방두 이 전기 이거 디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나방두 갑자기 그 뭐 밥 먹고 있으면 틱틱틱틱틱틱틱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렇습니다. 달려들죠. 나방이 탁 하다가 나방이 이렇게 터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하루하루만 얼매기면서 투자하지 마세요. 네. 뭐가 그렇게 하루하루 뭐 안 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 망합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너무 얼매기지 말고 너무너무 스스로를 피곤하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전문가님이 보시면은 양극재 관련주들 이렇게 동그라미 하셨는데 전문가님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오르면 또 그 다음에 삼성 SDI, LG전지솔루션, LNF가 동반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소형 2차 전지주들까지 모두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매번 방송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65위 중에서 687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TCC 스틸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항상 할 말이 많으세요.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 매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또 아직까지 할 말이 있으신가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일단 TC세트 주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TC세트 지금 몇 분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3.05입니다. 3.5. 3.50입니다. 네. 자, 일단 TC세트이 저는 첫 번째요. 네. 전환사채 쪽으로 저는 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환사채 500억 자금에 대해서 이 표면 이자율이 0%고 이 표면 이자율이 0% 상태에서 자금 조달을 했다고 하면은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처럼 전환사채로 계속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 유진 투자 같은 거나 어떤 종목은 30억 표면 이자율 0%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거는 600억인데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근데 저는 네. 이게 전약 후강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휴가. 네. 2차 전지가 같이 상승할 때 이 전환사채 부분이 전약 후강
이거로 재료가 상승할 거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10월에서 8월 사이 8월 사이 원통형 배터리를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생산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는 이 대장주로는 뭐 어떤 종목이 있냐면 P-에너지가 있습니다. 필에너지. 네, P-에너지는 몇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오. 거래량이 괜찮은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P-에너지가 있고 우량주 쪽에는 삼성 SDI, 그다음에 금양, 그다음에 TCCT 있습니다. 오. 사실 TCCT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1조 2천억인데 그게 크게 우량주하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소형 우량주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처럼 여러분들 43,000, 우리 예전에 43,000원까지 간 거 기억나십니까, 시청자분들? 야. 그때 저 그냥 한국 떠나고 싶었어요. 응? 거기에다가 진짜 엄청난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추가 매수 없이 우리가 끝까지 끌어올린 거죠. 네. 근데 갑자기 말입니다. 네. 갑자기 올라갔는데 갑자기 쭉 이렇게 또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하고 두 번의 N자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의 N자를 경험했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우리가 솔직히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경험해보자고요. 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 영향이 맨날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한테 이제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만 터지면은 상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한테 이런 얘기할 거야. 네. 야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살지 뭐다 뭐예요 얘기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기관들도 사고 있어요. 오.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들끼리 싸우시죠? 개인 투자자들끼리 싸우죠, 여러분들은. 근데 네. 우리는 기관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기관이 이제까지 13일 동안 한 번 빼고 12일 동안 순매수했어요. 오. 이건 좀 뭐 봤어요? 봤냐고요? 있죠. 봤을 많죠, 겁니다. 전문가님. 많다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많지는 않는 거고요. 네. 이 기관들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샀겠습니까? 네. 물론 연금공단에서 샀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샀는데 네. 제가 매달씩 내는 국민연금 돈이 저쪽으로 들어간 거겠죠. 네. 어쨌든 들어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국민연금 돈이 저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상승한 종목이라고 보니까. 네, 어차피 뭐 국민연금이 산다면 뭐 여러분들도 투자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기관이 뭐 12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종목이고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주목을 받으면 올라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다음 달부터 생산을 합니다. 이 부분 이슈 뿐만 아니라 원래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포기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거 만들기 너무 힘들다 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대신 만들어달라 전적으로 이제 맡길 텐데 그렇게 되면 더더욱 수혜를 크게 볼 수가 있겠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용 니켈 도금 강판을 직접적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TCC 스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0%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 TCCT 네. 전화가액이 55,000원이에요. 전환가액이 그럼 너네한테는 이자는 못 주겠지만 55,000원에 전화가액 줄게. 그럼 55,000원 이상 우리 주가가 향후 너네한테 갚을 때까지 올라가면 그게 너네한테 더 큰 수익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펀드사들 입장에서는 땡큐 이럴 수밖에 없죠. 그래요. 표면 이자율도 2% 한다고 해도 600억을 빌려준다고 해도 2%면 얼마입니까? 한 12억, 13억밖에 안 돼요. 네. 이자율이. 그럼 펀드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안 좋죠. 그럴 바에는 주가로 받고 이거 이자율 0% 받고 이걸로 자금 전달을 한 번에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TCCT 55,000원에 전환가액을 결정한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55,000원의 전환사채를 그 정확가액으로 펀드사한테 준다고 하면은 네. 이게 왜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53,000원인데 52,000원까지 가고 있는데. 뭐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55,000원 이상은 갈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에이, 아니죠. 그럼요. 그 이상은 올라가서 이자도 주겠다. 그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네, 그렇죠. 왜?
자금 조달로 연간 니켈도 금반이 생산량이 20톤에서 60톤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생각하세요. 네. 생산량이 20톤에서 60톤으로 확대가 되면은 그만큼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자금을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펀드사채 표면 이자율로 5만 5천 원의 전환가격을 준 거고,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600억에. 그러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왜 투자를 할까요? 명분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니켈 금간판을 통해 가지고 수요 금간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할 거니까, 네. 생산을 할 거니까 이 생산 공급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수요가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하느냐. 지금 계속해서 니켈 도금 강판의 생산량을 3배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왜 니켈 도금 강판 생산량을 3배까지 확대하느냐.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공급해야 할 분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저희가 매번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 종목 지금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더 많은 비밀 무료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스님 돼야지. 그래요. 무소유. 저희 방송 끝나면은 이제 QR코드 사라지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테슬라 실적은 17일에 발표가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임상 성공한 줄 알겠어요. 그래요. 지금 FDA로부터 그 전에 좀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추가 보완 사항이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HLB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병 체외 진단 의료기계가 식약 처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겹 호재를 받은 모습입니다. 와우. 오. 네, 그렇습니다. 좀 무섭긴 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이번 HLB가 제가 느낀 거는 네. 그래요. HLB 파난진이 이게 뭐 이거 받은 거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받은 식약 거는 처가 받은 건 괜찮은데, 오케이. 예, 시장에서 받은 거는 괜찮은데, 네. 근데 이거 사실 HLB는 이제까지 네. 솔직히 이제까지 기업 가치성이 사실 임상 성공해가지고 올라간 주가보다 기대감에 계속 올라갔던 종목이 성공할 것이다. 기대감에 올라갔던 그룹이 HLB입니다. 네. HLB 그룹이 이거 전체로 그냥 사실 임상 시험보다 기대감을 올렸던 게 주가예요. 와. 사실 저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임상 실패가 됐으니까 네. 사실 그동안 올라간 만큼 또 실패가 되고 또 그 이상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바이오주인 HLB입니다. 네네. 그리고 HLB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네. HLB가 왜 저렇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왜요? 기대감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올라갈 거예요? 아니에요. HLB는 과거에 2차 전지가 공매도가 많아지기 전에 제일 공매도가 많았던 게 셀트리온하고 HLB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사가지고 투시만 올리면은 기존 공매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공매도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지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기관들이나 특정 공매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 안 돼! 물타기. 손해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물타면서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거 모르십니까? 신약 개발. 아니 어차피 임상은 실패된 회사예요. 임상은 실패됐어요, 이 회사. 임상은 실패가 됐는데 네. 공매도 때문에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냥 조그만 3%, 4%짜리 올라가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간헐 신약 또 기대감 또 되는 건가? 또 주가를 올리고 거기서 또 왜 기존 공매도들이 주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사니까 쇼커버링은 이게 HLB 그룹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야지. 네. HLB가 향후 뭐 계속 간헐 신약이 된다. 그걸로 계속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응 부분으로 올라갔다고 하면은 또 반대로는 이응 부분으로 이탈되고 하락되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게 HLB 그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수세 제가 지금 마이너스 10%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전혀 안 부러워요. 조금 부럽긴 한데. 그래요. 그래도 이거 부럽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 두고 그거 정리하고 이거 종목으로 더 간다고 하면은 저는
전문가를 탈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님의 어떤 뚝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별명이 내가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 사무라이. 낭만 자객.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잃지 않으시도록 저희는 최대한 안전한 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좀 있으면 마치는데 저희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저희가 드리고 싶은 정보들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 방송 마치고 나서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 잠시 후에 저희가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토요일 잘 보내세요. 그렇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